제가 공유드릴 논문은 Reference Specific Learning Metrics Can Hide the Truth라는 뉴립스 25년도 워크숍에 붙은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읽게 된 이유는 골드 모델과 얼런드 모델을 비교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읽었고, 주요한 아이디어는 기존 언러닝 이밸류에이션이 대부분 레퍼런스 스페시픽한 지표에 의존을 해서 실제로는 리테인 언리 모델과 더 멀어진 모델도 성공적인 언러닝처럼 평가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 얼런드 모델과 리테인 언리 모델의 컨디셔널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개의 기능적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합니다. 이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고 그리고 언러닝 그런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토프라는 데이터셋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언러닝 실험실 세팅을 만드는 데이터셋이고 가상의 저자 정보가 저자 정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포겟셋과 리테인셋, 그러니까 잊어야 될 것과 계속 보존해야 할 그런 데이터 두 개가 함께 들어있고, 이게 실험실 세팅인 이유는 실제 모델에서 어떤 지식을 지울 때는 가상의 이런 저자 정보를 미리 넣어두고 그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학습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언러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토프는 억지로 이런 실험실 세팅을 만드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모델, 얼런드 모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살펴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베이스 모델, 라마면 라마, QN이면 QN 이런 모델에 잊어야 할 지식과 그 다음에 유지해야 할 지식 두 개 다 파인 튜닝을 해줍니다. 한 다음에 이 후겟 데이터에 대해서만 언러닝 메소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것이든 적용을 해서 만든 모델이 얼런드 모델이고, 이 얼런드 모델의 정답은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포겟셋을 보지 않은 모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에다가 리테인 모델만 학습한 것이 골드 모델이고, 이 논문에서는 이 골드 모델을 리테인 온리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정의하는 언러닝의 이상적인 기준은 리테인 온리 모델과 기능적으로 구별할 수 없게 동작한다면 그게 언러닝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봅니다. 이 골드 스탠다드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델 내부 파라미터가 아예 똑같아야 된다, 출력만 똑같으면 된다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언러닝 이밸류에이션 기존의 한계는 이런 분포적 동등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계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레퍼런스 스페시픽한 그런 프록시를 사용을 해서 언러닝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면 특정 레퍼런스를 얼마나 잘 피하는지를 보지 모델 전체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리테인 온리 모델과 닮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퍼런스만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서프레션을 아예 관련된 지식을 지웠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 맹점을 유발합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 이게 forget quality라는 레퍼런스 스페시픽한 그런 지표로 측정했을 때인데 이 주황색이 오리지널 앤서에 대해서 forget quality를 측정했을 때고 파란색은 그 오리지널 앤서를 조금 다르게 패러프라이즈 했을 때 forget quality인데 완전히 분포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스페시픽하게 평가를 하면 좀만 이렇게 패러프라이즈로 레퍼런스를 바꿨을 때 완전히 이렇게 결과가 바뀐다는, 그러니까 제대로 리무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소드는 Functional Alignment for Distributional
equivalence라는 이런 지표인데 얼런드 모델의 출력 분포가 리테인 온리 모델의 출력 분포와 전체 출력 공간에서 진짜 일치하는지 이런 펑셔널 얼라이먼트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런드 모델의 그런 펑셔널과 그 다음에 리테인 모델의 이런 펑셔널이 같아지는 것이 얼러닝의 골드 스탠다드인데 두 디스트리뷰션이 서로의 샘플에서 얼마나 높은 그런 확률 값을 주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로의 출력이 서로에게 얼마나 자연스러운가를 묻는 매트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얼런드 모델이 있고 골드 모델이 있을 텐데 얼런드 모델에서 나온 답변을 이제 골드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디스트리뷰션과 그다음에 반대로 이 골드 모델에서 나온 답변을 이제 얼런드 모델에 나왔을 때 나오는 디스트리뷰션 그 두 개를 이제 서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은 여기서 토프로 진행했고 모델은 라마 3.18b 얼런드 메소드는 총 이렇게 5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페이드와 그 다음에 레퍼런스 스페시픽한 FQ라는 이 지표 두 개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어떤 얼런드 메소드도 리테인과 리테인을 이제 페이드로 측정을 했을 때 그거를 베이스라인으로 두는데 베이스라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얼러닝이 진행될수록 페이드가 커지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볼 수 있고 MPO, DPO도 베이스라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forget quality라는 레퍼런스 스페시픽한 그런 이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잊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매트릭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측정하여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존의 레퍼런스 스페시픽 얼러닝 평가 지표들은 모델이 특정 출력을 회피하는 것만 측정하였고 그러니까 서프레션을 측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지표는 이렇게 서로서로 그 얼런드 모델과 골드 모델의 바이디렉셔널 라이크라이후드 컴프레션을 기반으로 얼런드 모델과 리테인 온리 모델 간의 이런 디스트리뷰셔널 이퀴밸런스를 측정하는 보편적이고 견고한 기준을 제공을 해서 좀 더 잘 평가를 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퓨처 워크로는 모델 평가를 넘어서 페이드가 요구하는 직접적인 그런 펑셔널 얼라이먼트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얼러닝의 목적 함수가 있다면 더 좋은 얼러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퓨처 워크도 제시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공유드릴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